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출이나 나들이 자제하시고 많이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훈훈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진안에서 100세 모친을 모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100세 모친의 생일 잔치가 취소가 되면서 네. 이 비용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익산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분이 이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료진들 고생 많으실 텐데요. 네. 아무쪼록 환자분들 그리고 의료진 분들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 생생전북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 채소 먹이기. 아, 맞아요. 저도 사실은 어릴 때 고기만 너무 좋아하고 채소를 잘 안 먹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밥에 몰래 네. 채소를 넣어주곤 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그것마저도 이렇게 썩썩 빼고 먹긴 했지만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채소를 좀 고르게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다양한 채소가 섞인 채소 잡곡인데요. 과연 어떤 식자재인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그녀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건 다름 아닌 채소 바구니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채소 권장량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 성인 섭취 권장량이 이렇게나 많다는 불편한 진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먹어야지. 그녀는 오늘도 건강해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누가 요즘 채소를 무식하게 이렇게 먹니? 이거 몰라? 요즘 대세 채소 잡곡. 건강을 위해 대세를 따르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채소 잡곡 지금 공개합니다. 푸른 싹이 돋아나고 1년 농사 시작을 알리는 요즘 특별한 채소를 찾아 밭으로 향한 예원 씨.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맛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잘 온 거 맞죠? 네, 잘 왔어요. 여기가 네.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채소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잘 전국에서 찾아왔어요. 가장 맛있는 채소요? 네.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채소가 바로 이 밭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어허, 이제 막 시작된 햇감자 수확철답게 여기도 감자, 저기도 감자, 말 그대로 감자 풍년입니다. 특별한 채소가 있다고 하길래요. 저는 금이라도 발랐나 하고 왔는데 그냥 일반 감자인데요, 어머니? 특별한 채소는 네. 이렇게 일반적인 채소, 네. 일반 감자를 가지고 이걸 금이나 은을 가지고? 다른 건 아닌데 아주 특별한 채소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일 좀 하고. 일 좀 하고. 일 좀 아이, 하고. 제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네. 일손을 일 좀 하고 도와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셔. 네. 특별한 채소를 만나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인 예원 씨. 역시 오늘도 공짜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채소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감자밭을 캐봅니다. 어허, 뽀얀 감자를 보니 이게 바로 특별한 채소? 호미질의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자태가 곱다 고와. 감자 이렇게 깨끗하고 흙 하나 안 묻어있고 예쁜데요? 네, 감자 처음에 흙 속에서 캐면 네. 여인의 속살처럼 뽀얗죠. 아까 엉덩이처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네. 그 찌면 콩포금 맛있어. 껍질도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짜잔, 이게 바로 2015년산 햇감자란 말씀. 한바탕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니 이게 다 뭐예요? 고구마, 비트, 저쪽에는 무도 보이고. 이 많은 게요. 지금 채소 잡곡에 들어가 있는 채소들이에요? 네, 채소 잡곡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들이에요. 우리가 섭취했을 때 골고루 다 유익하게 우리 몸에 작용하도록 그렇게 궁합을 맞춰놓은 채소죠. 선생님, 이렇게 채소 잡곡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애들 아빠는 노원 향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반찬을 아예 안 먹어요. 그래서 요걸 그냥 밥에 넣어서 몰래 먹여봐야겠다 해서 생으로 썰어서 먹어봤는데 향이 강하니까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엉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지은 농산물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서울에 나가 있는 아이들한테 꾸준히 먹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몇 가지씩 늘린 거죠. 고구마, 우엉, 당근, 무, 비트, 감자, 호박, 아이고 다 말하기도 힘드네.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 9가지 채소가 섞인 채소 잡곡을 탄생시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은 것도 다 일인데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겠어요. 그걸 제가 대신 해결해 준 거죠. 각각의 채소를 깍둑 썰기 후 건조 작업을 거치면 이야, 오색 빛깔을 품은 영양 만점 채소 잡곡 완성이요. 채소 잡곡이 지금 수분도 빠져 있고 크기도 조금 작잖아요. 네. 이 영양소는 그대로 담겨 있나요? 무를 이렇게 생채소로 먹을 때는 요 하나를 다 못 먹잖아요. 그렇죠? 요 하나를 먹으려면 굉장히 배불러요. 깍두기도 이만큼은 못 먹어요. 그렇죠. 이렇게 마르면 무가 12분의 1로 줄어들어요. 만약에 10분의 1로 줄여서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만큼 건채소로 먹으면 채소의 양을 많이 늘려서 먹을 수 있는 거죠. 변비에 도움이 되는 우엉, 눈의 피로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당근, 혈액을 맑게 해주는 비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표고버섯 등 영양소가 총집합해 있는 채소 잡곡을 이용한 요리가 탄생됐습니다. 채소 먹기 싫어하는 아이부터 딱딱한 채소를 부담스러워하는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채소 잡곡. 채소 잡곡 하나만으로도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아니, 채소 잡곡이요 선생님 주연급 조연 같아요. 주연이지만 모든 음식을 뒤에서 이렇게 빛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딱 맞네. 그렇죠? 9가지 채소가 들어가 있는 채소 잡곡밥,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밥이요. 밥에 색깔이 있어요. 근데 밥에 색깔만큼 맛도 다양해요. 오늘도 멈출 수 없는 식탐을 발휘하는 예원 씨. 아까 요리할 때 들어간 채소 잡곡들이요. 하나하나 알갱이들이 되게 잘 씹혀요. 그죠? 살아있어요. 강점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9가지 채소가 어느 것 하나 뭐 뭉그러지거나 질기거나 그렇지 않고 똑같은 식감으로 부드럽게 잘 씹히죠. 단지 채소를 건조시켰을 뿐인데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까지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들다니. 채소 잡곡의 위력 대단해요. 우리 친구는 평소에 단호박, 무 이런 채소 많이 먹어요? 절대 절대 안 먹는 아이가 지금 밥을 공기째 들고 먹고 있습니다. 채소가 사실 들어간지 모르겠죠? 네, 근데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거봐, 채소가 맛없는 게 아니라니까. 채소 잡곡으로 배를 채운 후 후식으로 만난 이 차의 정체는 어느 누가 이걸 채소차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말 색감도 너무 좋은데. 채소 맛이 나요. 아니요? 구수한데요? 숭늉 같은데요? 네, 숭늉 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엄청 노력했어요. 이 맛있는 채소 잡곡을요, 우리만 먹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채소 잡곡을 구해 먹나요? 이제 전주에 있는 생협이나 뭐 마트나 또 저희가 지금 인터넷 판매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홈쇼핑이나 아니면 대형 백화점에 지금 입점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건강한 채소 습관! 채소 잡곡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현대인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바른 먹거리 채소 잡곡. 9가지 채소에 담긴 영양소로 맛도 건강도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9가지 채소가 골고루 섞여 있는 채소 잡곡. 뭐 이것만 있으면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채소는 전부 다 섭취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게다가 이 채소 편식하는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손쉽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꼭 채소 잡곡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거 오늘부터 같이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해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째 되는 해입니다. 네, 이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침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3년 넘게 이어진 한국전쟁, 65년이 지난 지금도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완주 책박물관에 박대헌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달 5일이죠. 5일부터 한국전쟁 보도사진 100선 특별 전시를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사진전을 기획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 전쟁에 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만 잊혀져 가요. 네. 그다음에 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음. 젊은이들, 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뭔지. 예?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의 실체를 제대로 좀 한번 보여주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번 이 전시의 제목이 굿세어라 금순아예요. 뭐 어떤 의미로 지은 제목인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굿세어라 금순아가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 1953년 휴전 직전에 현인 선생이 불러가지고 아주 대히트를 쳤던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노래의 배경은 흥남 철수작전, 흥남 부두에서 헤어진 누이 금순이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종군 기자들이 담은 한국전쟁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여기가 그러니까 서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950년 6월 25일 서울 모습입니다. 네. 저 오른쪽 중간 끝이 네. 서울의 안국동 로타리, 인사동 끝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그 날. 그날에,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전쟁의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네. 외국에서 알린 한국전쟁 첫 번째 네. 그 사진. 사진입니다. 6.25 일어나기 직전인데 생각보다 평화로웠어요. 네. 근데 이 사진은 어떤 이것은 사진이죠? 그 오른쪽에는 한강 인도교고 네. 왼쪽에 지금 경부선 철도하고 경인선 철도입니다. 근데 연기가 막 나는 것은 네네. 미군이 폭격을 해갖고 바로 그 장면을 잡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끄는 거죠. 저기 이제 침공해 오니까. 네. 네네. 오른쪽에는 뭐 다리가 이미 끊어져 네.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전쟁이 고요한 새벽에 진짜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이다 네. 보니까 시민들이 정말 막 부랴부랴 이렇게 짐을 싸서 그렇죠. 피난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난 모습을 보면은 당시 이 급박했던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이게 바로 그 모습인데요. 네. 이 사진은 6.25 일어나고 한 3, 4일 후에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피난 열차입니다. 네. 네네. 저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빼곡히 좀 올라가 타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가득 지금 차 있고요. 그래요. 이거는 또 어떤 사진이죠? 눈물의 이것이 이제 흥남부두인데요. 그 유명한 흥남부두 사진입니다. 지금 그 밑에 작은 보트에서 네. 저 오른쪽에 있는 큰 배, 배로. 군함으로 옮겨 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과 헤어지신 분도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많으신 굿세어라 거죠. 금순아가 그러니까 금순이가 가족 다 잃어버리고 예. 꿋꿋하게 살라는 그런 뜻의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어떤 사진인가요? 네, 이것도 역시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네, 이야기 바로 나누시죠. 이겁니다. 이 사진은 많이 대동강 철교. 봤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진 사진인데 네. 저 철교 위에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붙어 있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네네. 찍은 기자는 막스 데스포라는 기자인데 이 사진 한 장 가지고서 필리처상을 받은 거죠. 네. 진짜 그 당시에 어떤 긴박한 상황, 참혹했던 그럼요. 네. 상황이 다 느껴지는데 네. 이 전쟁 하면은 특히 아이들한테 참 잔혹한 그런 그렇죠. 경험일 것 네. 같아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뭐래도 여자들하고 아이들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준비한 약자니까. 것도 네. 바로 이제 그런 뜻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네. 네. 이게 네, 바로 그런 이런 사진인데요. 예. 지금 왼쪽의 사진은 전쟁이 한창이고 이던 부산역의 모습입니다. 음. 이 지금
아주 꿀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일선으로 가는 장병들의 그 군화 소리, 이 장비 소리가 요란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지금 네. 잠을 취하고 있고요. 전쟁은 깡통이다라는 사진도 네, 보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5월 달쯤에 찍은 사진인데 네. 애들이 이제 강가에 가서 말끔하게 씻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군을 보니까 저 깡통을 들이밀고 뭘 좀 달라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네. 그래요. 아이들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아수송이라는 네,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195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서울 시내 고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그 수밖에 고아들을 제주도로 이송하기 위한 그런 사진입니다. 예. 그래요. 당시에 네. 뭐 그래서 10만 명 그 고아들을 네. 주제로 해가지고 1957년에 미국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전송가라는 영화가 상영됐는데 이것은 네.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예. 요 그림들은 지금 포스터지요. 그 영화의 포스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뭐 당시에 10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됐을 네. 거라고 뭐 추정을 한다고 네. 하니까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또 뭐 사진을 보도록 하죠. 네. 돌아가는 북한 이거는 공산군 여군들인 것 여군 같은데요. 지금 그 예. 휴전 협정 후에 그 북한 공산군 여군 포로들이 풀려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전부 북한군 옷으로 바꿔 입었는데 네. 이 전 사진에 보면은 옷들을 다 그 길바닥에 내동쟁이 칩니다. 예. 남조선에서 준 옷이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옷을 갈아입고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 뭐 관장님께서는 전쟁을 뭐 직접 겪지는 않으셨지만 이 전쟁 후에 좀 어려웠던 시절에 잘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사진들을 보면 그때 생각이 좀 나시나요?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까 그 어린애들 깡통은 6.25 때뿐만 아니라 네. 50년대 말, 60년대 초까지 그랬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관장님은 한국 전쟁에 관한 자료를 30년간 수집해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책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호산방이라는 서점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데 네. 이런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사진 자료도 이제 관심을 가진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 전쟁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완주 책박물관이 문을 연 지 2년이 됐습니다. 네. 뭐 고서나 포스터, 뭐 각종 이런 서적, 잡지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귀한 인쇄 자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앞으로 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완주 온 목적은 삼례에다가 책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일대를 책마을로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책마을. 말 그대로 책이 있는 마을, 서점, 헌책방, 고서점이 많이 있는 그런 마을에다가 뭐 화랑, 카페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어우러진 그런 문화마을. 네. 네, 저희도 그런 마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전쟁을 흔히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어느새 이 한국 전쟁이 역사 속으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의 반 이상이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네요. 네, 이 과거를 잊지 않아야 미래를 또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잘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이 메르스 때문인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평소에 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이겠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음식이 면역력을 또 높여주는 거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들 뭐 일일이 세려면은 정말 셀 수도 없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가 지금 또 제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뷰 오늘의 한재진 리포터가 이 정읍에 있는 한 녹차밭을 찾았다고 합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 오늘의 한재진입니다.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초록색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녹차밭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까지 정말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정읍의 한 다원인데요. 이곳에서는요 차를 직접 따고 그리고 덮고 그리고 나중에는 차를 우려 마시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박정옥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막 찻잎을 따고 있는데요. 네, 예. 이 찻잎이 한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지금은 찻잎이 많이 컸어요. 네. 잎이 상당히 커서 발효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떡차를 만들려고 잎을 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곳 그 녹차밭이 다른 곳하고는 좀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보시다시피 네. 저희 차밭은 이렇게 소나무하고 편백나무가 있어요. 그 반 그늘이 있어서 차가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그렇군요. 예, 찻잎 자체도 부드럽고 맛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대표님 그럼 제가 한번 직접 따볼까요? 네네. 일단 여기 그 녹찻잎이 많은데 어떤 잎을 이렇게 따야 되는 건가요? 지금 좋은 네. 차는 네. 지금 시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잎을 아주 어린 잎이죠. 어린 잎이 차에 좋은 예.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큰 잎은 따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용도가 다르죠. 용도가 다르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작은 잎은 이제 네네. 차로 쓰이는 거고요. 네네네. 그럼 이런 큰 잎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큰 잎은 튀김을 해서도 먹어도 아주 좋아요. 튀김도 해 먹습니까? 네네네. 찻잎 튀김을 해서 먹어도 좋고요. 네. 제가 지금 따는 잎은 지금 이렇게 따고 있는데요. 네. 오늘 지금 떡차를 할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 네네. 체험이 지금 오늘 떡차 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잎을 오늘 크게 따고 있습니다. 크게 따는 거군요. 이건 네네네. 떡차. 네네. 요 조그만 거는 이제 차로 네, 그냥 어린- 쓰이는 거고. 네네네네. 그럼 제가 저 뒤에 이제 예. 우리 저 어린 친구들이 지금 이제 왔거든요. 체험하러. 네네. 예, 제가 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 7살이요. 이거 지금 뭐 딴 거예요? 녹차. 녹차. 이거는 나중에 뭐 할 거예요? 차 만들 거예요. 차 만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오윤아 친구는 이걸로 녹차차 만든다고 하는데 또 다른 거 만들 친구 있어요? 뭐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녹차 아이스크림. 에?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 또 뭐예요? 녹차떡. 녹차떡. 예. 녹차? 녹차튀김. 녹차튀김. 보니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뭐 녹차차, 녹차튀김,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떡,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는데, 오늘 어떤 체험 하시나요? 예, 녹차 잎을 어린잎을 따서 저 밑에 가서 녹차 떡잎을 만들 거예요. 녹차 떡잎을 이용해서 예, 녹차? 떡차 거예요. 이제 다들 많이 땄네요. 예. 자, 여러분들 녹차 많이 땄어요? 네. 자, 지금부터 만들러 내려가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자, 그럼 아저씨를 따라 내려가세요. 자, 내려오세요. 지금 이게 다구 세트가 딱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차를 마시는 순서와 또 네네.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릴 때 물을 네. 80도 정도 식힌 물을 네. 이용해서 차를 우려냅니다. 80도요. 예, 네. 이제 뜨거운 물은 이제 차 맛이 강하게 우러나요. 그래서 80도가 적당하다. 네네네. 네. 이게 지금 우전차입니다. 몇 분 정도 이렇게 우려내면 될까요? 한 30초. 30초 정도. 네네. 네. 예. 이게 이제 그 고구에 딴 그 예. 녹찻잎으로 만든 예. 우전차. 네네. 예. 드실 때는 예. 바로 드시지 않고 네. 어떻게? 여기 배꼽선에서 차를 먼저 색을 봐요.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향을 맡고요. 음. 네, 3번에 거쳐서 이렇게 입에 머금고 있다가 머금고 있다가 네. 배꼽에서 이렇게 딱. 네. 색깔을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다음에, 예. 향을 향을 보고. 맡고, 그다음에 예. 야 정말
향이 진하고요. 네. 산뜻하고 정말 깊은 맛이 나는 네. 그런데요, 이게.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힐링이 되는 듯한. 대표님. 예.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네, 이거는? 아까 그 네. 우리 아이들하고 만든 그 떡차거든요. 이 전차라고도 하고요. 네네. 엽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 꿰었잖아요. 네. 전에 이제 그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뭐 한 달씩 이렇게 걸어서 먼 길을 가면은 이제 배앓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막에서 네.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 그럴 때 이제 약으로 팔팔 끓여서 그 허리춤에 달고 이렇게 가다가 배앓이가 나면 약으로 끓여서 드셨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녹차밭에 와서요, 제가 녹차잎을 직접 따서 이렇게 차를 우려서 마셔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그냥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힐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읍 녹차밭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늘의 한재진이었습니다. 누구나 이 추억의 장소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장소에 가봤는데 뭐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이 장소가 아예 사라져 버렸거나 하면은 굉장히 허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전북인에서 만나볼 고은설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래된 공간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야기와 공간들을 기록하는 고은설 씨. 그녀가 기억하는 우리의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은설 씨는 전북주택복지센터에서 근무합니다. 도민들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고은설이에요. 혹시 메일 보셨어요? 수신 확인이.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공간,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은설 씨의 일입니다. 이곳은 전북 주거복지센터고요. 이곳에서는 사람과 집, 그리고 동네와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주거란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 주거에 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과 주거지의 그 관계성, 그게 그 영향이 많거든요. 은설 씨가 주거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전주로 내려온 후였습니다. 전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정작 고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은설 씨. 어릴 때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우연히 잡지에서 멋있는 메타세콰이어 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이곳인 거예요. 은설 씨는 전주의 옛 거리와 건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점차 옛 모습을 잃어가는 도시 곳곳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죠. 여기도 제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결혼 전에 몇 번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전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소극장이기도 해요. 앞으로 100년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없어지면 그 건물을 둘러싼 수많은 추억과 이야기도 함께 사라져버림을 은설 씨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은설 씨는 너무 빨리 변해가는 고향 전주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10일까지인가 보다. 10일이 마지막이에요. 편리하고 또 새롭고 좋으니까 그런 경험들, 그런 새로운 기분에 맞춰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나 그 주변의 이야기, 그런 것에 매료되는 게 또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켜켜이 쌓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을 자꾸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나 그런 경험을 한다면 사람들도 오래된 것에서의 그 재발견, 제 가치를 찾는 그런 경험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은설 씨가 순창에 사는 한 지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고 여기는 도서관도 있고. 순창에 사는 석균 씨 부부는 2년 전에 순창으로 귀촌했는데요. 마을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돼 있던 창고를 개조해 지금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건축물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잘 살린 좋은 예입니다. 흙건축을 공부한 석균 씨 부부가 직접 만든 집입니다. 버려진 창고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근사하죠. 이제 왕겨 볏짚 흙이 익숙하니까 네. 볏짚으로 단열하고 흙으로 마감하고 공주에 생태건축 협동조합 만든다고 가서 2년 반 있었거든요. 그때 시골집을 얻어서 창고라는 것들이 약간 크잖아요. 그게 이것저것 들어갈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더 있다면 장소에 대한 기억이 있죠. 이 정도는 동네 분들에게는 늘 드나들면서 비료를 쌓아놨던 공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여기는 추억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버려져서 여기도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줄줄 새서 그대로 한 5년, 10년 놔두면 폐허가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걸 다시 좀 생기 있게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집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제일 재밌는 말. 어따 창고가 주인 잘 만나서 호강하네. 겁나게 추워요, 시골 쪽. 그러니까. 저희가 안에다가 이제 단열을 다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창호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창호는. 창고가 있으면 없으니까 안 좋은 거 아시잖아. 이렇게 향기가 난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석균 씨 부부는 동네에 폐가 한 채를 구입해서 직접 흙집 공사를 했습니다. 이 집은 게스트하우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동화된 공간 아니에요. 이제 텅 비어 있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그런 어떤 죽어 있는 공간이 사람의 삶으로 인해서 활기가 돋죠. 은설 씨는 작년에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옛 전북 도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청사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전시하는 자리를 마련한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 소식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정이나 뭔가 정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하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건축물로서는 용도를 잃었지만 아버지 세대에겐 향수를, 젊은 세대에겐 역사를 보여주는 옛 전북 도청사. 많은 사람들이 은설 씨의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너무 아까운 곳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을 보면 철거하자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진을 찍는 날을 만들고 그리고 사진 전시도 하게 되고 이제 문화 공연 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죠. 최근에 은설 씨는 새 집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은설 씨 가족들은 몇 달 후 이 집으로 이사할 계획인데요. 낡고 허름하지만 옛 주인의 채취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 은설 씨는 이곳을 헐지 않고 자신들의 온기를 보탤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이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풍성히 녹아든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집을 소개할 때도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자랄 때 이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었고 이 나무가 내 몇 살 때 심어진 나무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소개로 될 수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살게 될 은설 씨는 또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그건 은설 씨의 자녀에게 물려줄 우리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집에서 이제 2층의 공간을 그렇게 공공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요. 직접 사람들이 맞닿아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싶고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좀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존재하는 공간. 점차 희미해져가는 우리네 삶의 흔적을 은설 씨는 오늘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이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개발은 불가피하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은설 씨 같은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공간이나 건축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창고를 개조해서 집을 만들어서 사는 이 부부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낡은 창고에 이렇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고은설 씨 이렇게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숱하면 신동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올해 나이 10살밖에 되지 않은 하나 양인데요. 이 중화요리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이 면을 뽑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요. 효심까지 깊은 숱하 신동 하나양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반죽을 제 키만큼 쭉쭉 늘리고 앙증맞은 손으로 면발을 뽑아내는 숱하 솜씨.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숱하면 바늘 꿰기까지. 동네 중국집에 숱하 신동이 떴다. 아버지를 위해 숱하를 시작했다는 짜장 소녀. 그 효심 가득한 짜장면 맛보러 고성으로 가보실까요? 점심시간 앞두고 부지런히 면발을 뽑고 짜장을 볶고 있는 한 중국집. 여느 중국집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주방 한쪽에 마련된 또 하나의 특별한 주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앙증맞은 손으로 면발을 뽑아내고 있는 소녀 조하나양입니다. 자신의 키만큼 반죽을 늘리고 꽈배기로 꽈서 다시 늘리기를 반복. 이렇게 늘린 반죽을 또다시 반으로 접어 본격적으로 가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면발이 만들어지는데요. 8살 때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삼촌한테 배웠어요. 올해 나이 고작 10살, 숱하 경력 2년 만에 오는 경지 어느 정도인지 베테랑 중국 주방장과의 한판 숱하 대결.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우선 밀가루를 쫙 뿌려주시고 본격적으로 리듬을 타는데요. 손놀림이 전문 주방장 못지않게 야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끊어지는 가락도 없고 일정한 굵기의 면발. 10수년 경력자의 면발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실력. 청출노람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 뽑아놓은 거 내하고 비슷하다요. 하나야, 숱하 하는 거 어려워요? 3주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꼬아서 하면 돼요. 좋아한다. 네. 될 것 같아요. 도전. 10살짜리 어린아이도 뽑아낼 수 있는 면이라면 깔끔. 웬만한 흉내는 낼 수 있겠다 싶지만 반죽 늘리기는 것부터 쉽지가 않은데요. 안 되네 이거. 급기야 면발이 뚝. 이건 뭐 엿가락도 아니고 숱하에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랍니다. 이게 흔드는 게 보기에는 되게 잘 늘어나는데 이게 제가 하니까 안 늘어나네요. 이게 반죽이 계속 찢어지고 이쪽이 10살짜리가 하기에는 솔직히 좀 버거운 느낌이 있어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판에 신기르기 위해서 들어요. 숱하를 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운동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하나양. 1.5kg 아령을 양손에 들고 헛둘 헛둘. 틈만 나면 이렇게 운동으로 팔과 복부의 힘을 기른답니다. 면을 뽑기 위해서는 조금 힘이 필요합니다. 웬만한 약한 사람은
성인이라도 조금 힘이 딸리면 잘 안 됩니다. 맨 뽑는데. 어려서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리 할 수 있다는 기술도 대단하지만 되게 서럽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밀어닥치는 손님들. 보통 때보다 손님이 부쩍 많아진 건 특별히 하나양의 수타 모습과 짜장면 맛을 보기 위해서라는데요. 자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수타 쇼가 아닙니다. 수십 가닥의 면발을 뽑아 올리는 순간 박수는 절로 나오고 가는 손님, 오는 손님 발걸음 붙잡는 이 염을 아니 귀여운 여자. 어쩔 수가 있지. 저 작은 손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까요? 몇 살이에요? 10살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잘하네요.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죠? 현란한 스타쇼 보고 맛보는 짜장면 맛은 또 어떨까요? 여기저기 쇄도하는 주문에 안 그래도 뜨거운 중국집 주방 불난다 불나. 수타 소녀의 전격 홍보 덕분에 오늘 매출 대박입니다. 평소에도 일 손님이 많은데 하나가 오늘 뭐 면을 뽑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도 구경 오고 이래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직접 뽑은 면발에 고사리 손으로 짜장 소스까지 듬뿍 올려주는 영광. 감사하게 짜장면 그릇 받아든 손님들 단숨에 후룩후룩 쩝쩝 폭풍 흡입하는데 아이 참 드시지만 마시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감칠맛도 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애기가 뽑기에는 면도 되게 고르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맛도 실력도 인정, 타고난 수타 신동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달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미션 빠질 수 없죠. 눈 감고 수타면 뽑을 수 있어요? 네, 뽑을 수 있어요. 안대를 하고 수타면을 뽑아라. 과연 가능할까요? 어라, 바로 수타 자세 돌입. 오로지 손의 감각에만 의존해 비틀고 꼬고 늘리고 끊어질 법도 한데 아슬아슬 줄타기 하듯 면발은 계속 늘어납니다. 보지 않고서도 일정한 굵기의 면발을 금세 뽑아내는 하나양. 거참 보면서도 신기하다 신기해. 그럼 이번에 스타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가늘게 뽑은 면발로 바늘 꿰기 도전. 꽈배기는 더욱 정교하게 늘리는데도 2배의 힘. 짠! 똑같은 반죽으로 500여 가닥을 금방 뽑아내는 신동. 이거 뭐 당초에 국수인지 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아무리 가늘게 뽑은 면이라도 설마 바늘에 들어갈 정도일까? 어라, 진짜 면발로 바늘을 깬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제가 뭐 밖에 볼 일이 많아가지고 밖에 나간 사이에 삼촌하고 주방 삼촌하고 같이 막 둘이서 연습을 하고 가르쳐 주라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야 주방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잘 모르지만 하루에 뭐 한 2-3시간 연습을 했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면이 처음에 늘어나는 게 재밌는데 사실은 아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 적은 인력으로 한동안 중국집을 경영해야 했던 하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라도 주방장을 대신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타를 시작하게 됐다는 딸. 수타 뽑는 솜씨만큼이나 마음도 깊습니다. 아빠를 뭐 위해서 도와주는 거는 참 고맙는데 주방에 들어가면 좀 꿀도 있고 위험합니다. 주방 바닥이 미끄럽고 하니까 하나는 밝게 뛰어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막 밝게 자라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타 소녀의 짜장면이 이 동네 명품 메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효심 때문은 아닐까요? 아빠들이 이어서 짜장면집 사장님이 되거나 중심 요리사가 되고 효심이 빚은 소녀의 수타 짜장. 먹어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행복이라는 천연 조미료를 듬뿍 친 짜장면 한 그릇에 만드는 사람도 드시는 분들도 흐뭇해집니다. 자, 내일 점심 메뉴는 행복짜장 어떠세요? 기왕이면 꼭배기로 랄라이!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들이 있지만 뭐 그중에서도 단연 여름에는 물에서 하는 스포츠가 인기죠. 그렇죠. 이 무더위를 한 번에 날리기 위해서는 이 물에서 즐기는 스포츠만한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강원 삼척에서는요, 카누와 카약을 타면서 미리 여름을 즐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전국 카누 대회에도 출전 중인 친구들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하지만 찢는 듯한 무더위 앞엔 그 누구도 이길 장사 없는 법. 수상 스포츠 가운데 가장 스릴 있는 레포츠로 꼽히는 카누와 카약. 바로 오늘 그 짜릿한 매력을 함께 즐겨보자. 코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카누. 네. 이 카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예. 카누, 카약 이런 게 또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카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다 오픈돼 있고 한쪽으로만 져서 가는 게 카누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노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카약과는 다르게 요 깃이 여기 한 군데뿐이 없고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져서 가는 게 카누라고 하고, 요건 무릎을 꿇고 하는 겁니다.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배에 이게 좁아서 앉을 수가 없겠네요, 진짜. 무릎을 꿇으니까 예의 바른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유머 감각이 진짜 구시대적이시네요, 정말. 예. 그리고 이제 카약을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본인 얘기만 이렇게 계속 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유머 감각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카누와 카약이 다른 건 어떤 겁니까? 카누는 노를 한쪽으로만 져서 가는 거고요. 저어가는 겁니까? 져서 가는 겁니까? 져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를 저어가면 안 되고 져서 가야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카약은 그 깃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카약은 앉아서 양쪽으로 노를 져서 갑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카약 선수들이 쓰는 우리 노를 이제 패들이라고 하는데, 요게 깃이 양쪽에 있죠. 요렇게 생긴 거는 이제 카약 패들이라고 하고요. 그 카약은 무릎을 안 꿇고 앉아서 하고. 카약이 조금 더 편하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무릎도 들어보고. 그럼 카약을 선택하시지 왜 카누를 선택하셨어요? 후회되시나 보죠, 지금?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카약은 요쪽에 보시다시피 요거와는 다르게 여기 들어가는 구멍이 좀 작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노를 져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카약 배군요? 예, 카약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제 근덕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 3년 차고요. 지금 5명 있습니다. 5명. 예, 5명이 선수를 꿈꾸고 있고, 지금 뭐 올해 도대표 선발돼서 그 소련체전, 전국 소련체전도 다녀오고. 예. 도대표도 선발되고. 예, 맞습니다. 코치님이 그만큼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본격적인 탑승전, 스트레칭으로 몸풀기는 필수. 하지만 평소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우리 리포터에겐 스트레칭이 이미 유격 훈련 수준. 이제 제발 그만하고 누가 나 배 좀 태워줘. 자, 드디어 찾아온 운명의 시간. 코치님은 안 잡으십니까? 예. 너무 차가운데? 코치님, 우리 좀 파이팅! 그러면 누구부터 앉아요, 여기에? 4번 자리부터. 저는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만 믿으니까 내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해줘요. 엉덩이부터 앉아요? 아유, 나 먹는 거 이런 게 좋은데 그런 거 많잖아요. 아이템 한우도 먹고 그러다니고 다른 리포터들 보니까 한우도 먹고 이렇게 좋은 거 많이 하는데 난 물 무서워하는데 진짜.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 제 패들링이에요. 저도 패들링을.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 상당히 빨리 가네. 자고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했던가요? 중심을 잘 잡아준 에이스 선수들 덕에 생애 첫 카약 타기 대성공.
시간이 지날수록 물에 대한 공포는 서서히 사라지고 점점 짜릿한 쾌감을 만끽하는 멋진 패들러들. 하지만 이런 호기로움도 잠시. 카약 탑승 10분이 지났지만 아직도 흔들흔들. 결승선의 닿기 도전에 노기현 리포터가 내뱉은 한마디는 그만 타지. 오, 빠르다. 그렇다고 한 번 올린 피치를 이대로 내리긴 좀 아쉽죠. 고추님. 예. 재미있긴 한데 힘드네요. 예. 그리고 제가 원래 물을 좀 많이 무서워하거든요. 뭐 전혀 무서운 것 같지 않고. 아닙니다. 멋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수 치고 싶어요. 아닙니다. 1인승 체험만 하면 되는 거죠. 네. 해양 스포츠의 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제 해양 스포츠의 계절입니다. 우리 강원도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동해에서 즐기는 해양 스포츠 많이 즐기면 저처럼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1인 혼자 이제 가겠습니다. 화이팅. 이쪽으로 오세요. 예, 갑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자, 힘을 빼시는 겁니다. 가만. 예, 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자,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 빼세요. 오. 다리 힘 빼시고.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어떻게 힘을 뺍니까, 선생님? 힘 빼시고. 코치님? 이거 하다가 욕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죠? 이게 이 초보심자는 며칠 동안 해야 이게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대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첫째 날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만 배우면 뭐 거의 완벽하게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치님? 예, 완벽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느새 우리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온 올여름. 카누 카약과 함께 시원한 여름 즐기세요.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칸투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오는 20일 토요일 군산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시원한 오케스트라 화음으로 초여름 저녁 정취를 더해보시면 어떨까요? 전북 도립국악원에서 하반기 국악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 가야금을 비롯해서 13개 부문이고요.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연수 기간은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국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독립영화협회 영상사업단이 주최 주관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옹기종기 마실극장이 오는 19일까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상영 희망기관과 상영처를 모집합니다. 옹기종기 마실극장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기획된 영화 사업으로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거점 상영지를 두고 있고 100인 이상의 관람객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완판본 문화관에서 인문학 강좌 완판본 그것을 알고 싶다를 개최합니다. 6월 24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개최하는 이번 강좌는 9월까지 총 4회 진행됩니다. 전주가 전주 정신을 담은 기록원을 설립합니다. 네, 이곳에 문학과 미술 같은 이 전주 정신 8개 부문의 기록물들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네, 다가오는 8월부터 기록물을 조사하는데요. 근대 이후의 행정 기록물부터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문학이나 한지 작품까지 모은다고 하네요. 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하고 또 기억을 하지 못하면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네, 전주 정신을 잇기 위한 기록 작업, 어떤 기록물들이 전주의 정신을 담고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